주말 뉴욕 시장이 실망스러운 소비 회복세로 단기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는 큰 것으로 보면 7월 FOMC 회의가 있고요. 그 마켓에서 발표하는 유로존의 PMI 지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FOMC 회의 의사록은 지금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낼 것 같은데,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통화 정책을 지금은 기존대로 22년까지는 현재의 어떤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22년도까지도 대부분의 그 의원들이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이라고 보면, 이것은 기존의 흐름대로 스탠스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유로존의 8월 PM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만 그 재정정책을 막 썼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니까 확장의 속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이제 54 영역까지 왔잖아요. 그죠? 54.7이었으니까 50 이상을 넘어가면 확장인데, 확장의 어떤 속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겠고, 우리나라 이제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했는데, 그 지표는 그 수출입의 지표들이 감소세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폭을 조금 축소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시장은 그 지수의 어떤 추가 조정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이제 반등해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시장 흐름은 분명히 에너지를 또 몰아가려면 외국인 수급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 지수보다는 종목들, 근데 이제 종목들도 먼저 선조정 받았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시장 흐름들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458을 찍고 이틀 연속으로 하향하면서 5일선을 깼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이 여기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휴를 쉬고 가는 어떤 불확실성이 시장을 눌렀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주초에는 반전의 고리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반전의 고리가 기존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5일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2458을 넘어서 2500 영역까지 추세를 확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서 나왔던 매물들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많고, 아래로 만약에 이렇게 와서 N자형으로 여기를 깨트리지 않는다면 시장은 속도 있게 가겠지만, 여기를 깨트린다면 시간적 인터벌을 좀 더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2383을 훼손하지 않고 위로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 2383을 깨는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시간은 중순까지 추가적인 어떤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 포인트를 잡자 이렇게 보겠고,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주도해왔던 언택트든 콘택트든 섹터들, 주도했던 섹터를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고, 지금은 자동차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초에서 만약에 주가가 아래로 밀리게 되면 2400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매도가 같이 나오면서 조금 깊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코스닥은 사실상 여기 이제 이 상승 각도에 지금 이렇게 N자형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아래선은 21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전히 매수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835 이하에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윗단은 850, 2차적으로는 875까지 열어두는 조정시 매수 관점의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시장은 그 바이오만 집중적으로 해서 매매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이런 자리다. 그래서 먼저 손조정 받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가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안 눌렸던 5G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그쪽은 가격 부담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 오를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고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대중국 그 한한령 관련주들 이런 쪽을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기존의 낙폭 과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유효하다. 그래서 830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베스트 관심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트 관심 종목을 보면 첫 번째 종목은요, 오스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본업인 이제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은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7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이제 안마 의자 사업을 그 바흐와 합작해서 안마 의자 사업을 진출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것은 그 세종시 관련해서 보유한 어떤 땅의 가치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자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초에 따라가면 살 거냐 아니면 조정이 살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뭐 보합권 이하를 노리는 게 좋겠습니다. 2,500원에서 2,400원까지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2,300원으로 잡고요. 상단은 2,75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매수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엑토주 소프트입니다. 엑토주 소프트는 뭐 최근에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서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업체이죠. 이제 중국의 글로벌 기업의 어떤 자회사 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르의 전설 시리즈나 라테일 이런 쪽에 어떤 그 비롯해서 그 모바일 게임 그 지금 현재 PC 게임이 이제 한 14종이 있고 모바일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다. 최근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는 이런 모양인데 가격은 보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얘는 지금 현재 가격 보정 작업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13,700원대 가격대가 이렇게 13,700원 700원대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13,100원까지 매수하고 12,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상단은 15,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TCC 글로벌 스틸입니다. TCC 스틸이고요. 최근에 주가는 지금 현재 아주 강하게 위로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4억으로 전년도 비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이런 흐름들은 못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예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만 130억 정도가 났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최소한 이제 한 5, 60억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히려 적자 나고 이렇게 나서 약 10억 정도 전후에 영업이익이 났다는 건 이건 부담이죠.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2차 전지 원통형 캔의 소재를 국내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 니켈 도금 강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행보 수렴하다가 위로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 가격상은 시간에서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랐는 상태에서 따라가는 거는 무리다. 그래서 아침에 높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기다렸다가 첫 번째 눌림목 나올 때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3,170원에서 3,100원까지 손절 라인은 2,950원 윗단으로는 3,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인데 코리아나는 뭐 대표적인 우리 그 화장품 업체이고요. 일단 뭐 색조 화장이나 기초 화장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라비다, 자인, 녹두 뭐 이런 엔시아 등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피부 관리샵 세레니크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와서는 주가를 보면 한 차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좀 쉬어졌고 그다음에 또 한 차례 상승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어떤 방안과 함께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그 수급은 기관 수급이 꽤 있었어요.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외국인 수급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윗단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750원 너무 높게 사지 말고 5,750원에서 5,600원까지 매수하고 5,35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상단은 6,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스윙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회사 내용 자체보다는 지금 그 기대감이 큰 이런 회사이죠. 그 상반기에도 지난해도 올해 1분기에 실적가 적자가 났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외형상의 어떤 이런 흐름들은 좋게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보다 기대감이니까 가능하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이고요. 현대차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와서 모양새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외형의 어떤 신장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대형차를 선호하려는 국내 시장 심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8만원 찍고 나서는 약간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세 가지 어떤 재료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 니콜라와 협업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뭐 삼성이나 LG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그 또 지금 현재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고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차 액티브와 이제 그 자율주행에 대한 합작법인 모셔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좋아지고 있는데 기관 수급이 좀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외국인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말에 매수했고 아직까지 기관 수급은 안 좋아졌는데 18만 원의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18만 원대에서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면 가격 보정 작업은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16만 5천 원 이하
16만 5천원에서 15만 8천원까지는 여전히 매수이고요. 15만원 손절 라인은 잡고요. 상단은 역시 18만원, 2차적으로는 22만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시장 흐름이 개선돼서 가고 있고, 코로나19가 만들어준 시장 흐름에서는 꼭 그 언택트 관련주들만 수혜가 아니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광을 가지 못하는 대신에 자동차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그 소형이 아니라 안전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대형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는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만약에 주초에 바로 오르면 따라가지 말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돌리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좋아질 때 좋은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고, 큰 그림상으로는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스마트머니가 위험자산을 선호하긴 하지만 선별적으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의 자금이 본격적으로는 유입되지 않는 구간이다. 근데 국내 시장도 지금 이제 주초에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재상승의 안착 시도가 나올 것인데,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선 조정 보인 섹터나 종목을 공략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